네, 안녕하십니까. 성교사의 이슈 진단 되게 오랜만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패닉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8월에 주가 하락이 예정된 거였다라면, 원래 8월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신뢰도는 얼마나 높은 것인지,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되었었는지, 저는 살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했어요. 8월에는 정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인가? 자, 8월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투사가 미리 매도를 그렇게 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약간 미신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약간 접목을 시켜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거니까 재미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8월에 주가가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또는 외부 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하락세를 계속 보이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게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고 시청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제 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블랙 먼데이, 미국장도 썩 좋지 않아요. 네, 고용지표 쇼크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하필이면 지금 같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8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 이게 과연 악재들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우연인가? 또 주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매도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 매도가 8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정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월별 성과, 완벽 비교. 8월은 정말 최악일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 집계를 했냐면, 약 40년 정도.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80년, 시작이 됐는데, 약 40년 정도 자료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조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싹 조사를 했는데,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8월의 성적표. 신화인가 현실인가? 자, 8월 징크스는 단순하게 낭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44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에서 가장 힘든 달이 언제냐 봤더니 바로 통계적으로 8월 달이었다. 8월 달만 유독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상승을 했었던 빈도 대비해서 하락을 했었던 빈도가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역대 8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7%였습니다. 시장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상승의 확률은 불과 36.4%밖에 안 됩니다. 상승의 확률이요. 상승 확률. 오를 확률이 36.4%. 그럼 내릴 확률은 64%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60%의 확률이면 그쪽에 베팅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60%의 확률로 지난 44년간 8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면 8월의 하락은 약간 고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월별 집계를 또 해봤어요. 8월 달은 그냥 살짝 내리기만 한 거 아닐까? 내리는 날이 조금 더 많았던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집계를 또 월별 집계를 해봤는데요. 8월의 부진은 다른 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평균 월별 수익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8월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가 넘는 평균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이 제일 높았어요. 2.5%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2.5% 상승은 어떤 부분이냐면 연말 효과겠죠. 11월이니까 연말 효과. 그리고 1월 효과. 7월은 8월 바로 전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7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 달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은 연말 효과, 1월 효과, 연말 연시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연말 랠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월 달, 5월 달, 10월 달도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달까지 주가가 상승한다. 자, 보통 2월 달에 설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2월 달은 조금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조금 올라가고요. 4월 달까지 상승을 하게 되죠. 5월 달 상승하고 6월 달에 또 조금 내렸다가 7월 달에 상승, 그 다음에 8월 달에 크게 내리는 모습인데 8월 달에 내려가는 모습이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9월 달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꼴찌 그래프가 8월이고요. 그 다음이 9월이거든요. 즉 8월부터 시작된 하락이 9월 달이나 돼서야 끝난다라는 식이죠.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8월 달에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8월 달에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 8월 달만 유독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 역사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8월 쇼크의 역사, 그 8월 달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20년간, 지표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년이면은, 2005년 정도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8월달 급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악재가 8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시장을 뒤흔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인이었고,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8월달에 많이 집중이 되었더라.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있었죠. 리먼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물론 그 전부터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게 8월, 9월 요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201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습니다. S&P 그 다음에 사상 최초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이르게 되죠. 코스피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12월 달만 무려 12% 폭락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는요, 차이나 신드롬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후강통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폭락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붕괴가 되고요.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됩니다. 환율 전쟁에 대한 공포가 촉발이 되고 최대 교역국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무너지는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리스크가 컸죠. 그 당시 8월에는 마이너스 4.8%를 기록합니다. 자,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됩니다. 자, 8월 달만 마이너스 2.9% 하락이 됐고요. 미중 상호관세 부과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8월 달. 2023년도 복합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또 있었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이런 굵직한 사건들 말고도 차트를 쭉 보시면 거의 매년 8월 달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간다.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주식을 싹 팔고 간다.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산다. 근데 펀드 매니저가 휴가를 한 달 동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낭설일 것이다 생각은 됐는데 한 가지 신뢰도가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철이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 요거는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고 놀러 간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주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매수에 나서거나 그런 거 잘 못한다. 라는 식으로 거래가 감소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8월달 징크스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낮은 유동성, 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얘기예요. 휴가 시즌이다. 펀드 매니저가 꼭 휴가를 갔기 때문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휴가 시즌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한다. 거래량이 없으면요,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달하고 비교했을 때 악재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더 세게, 더 큰 충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죠. 네, 어닝 시즌 지금 한참 돌아가는데 7월 달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실적 발표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이 좋든 나쁘든 좋으면은 7월 달에 막 올라가요. 기대감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면 재료의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죠. 자, 실적이 안 좋으면요. 어닝 쇼크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더 폭락합니다. 자, 좋아도 빠지고 나빠도 빠지는 게 8월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정책적 불확실성.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매년 8월이죠. 정책적 불확실. 지금은 더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아요. 파월하고 트럼프하고의 어떤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지금 7월달 금리는 동결이 돼서 물 건너갔죠? 9월달에도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파월의 입에 달려있긴 한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을 넣지만 파월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파월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불확실성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또 한 가지 봤을 때 주가가 7월 달에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프를 봤을 때 7월 달에 주가의 상승률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보통 2% 넘게 오릅니다. 6월 달도 뭐 떨어지는 날이 있지만 올해는 6월 달도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대선 효과가 됐겠지만 7월 달에 주가가 좀 오릅니다. 대체적으로 좀 오르는 시간인데 7월 달에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차익 매도가 8월 달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가 나오는데 유동성이 조금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8월 달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런 것들로 역대 8월에 주가 하락에 대한 징크스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네, 그리고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8월에는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첫날부터 검은 금요일이다.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녹록지 않은 상황. 여기다가 정책적인 불확실성,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8월 첫날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사실 그렇게까지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양도세를 이야기로 하고 세제 개편 이야기하면서 대량의 매도가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 즉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거래량이 좀 줄어든 시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취약한 시기, 이 시기에 비슷한 악재를 터뜨려가지고 매도를 세게 때린다. 근데 7월 달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수익률 챙긴다. 자, 이쯤 되면 이번 달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앞서서 차트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 알 수는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수급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신용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특정 종목에 주가가 올라가서 멈추고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서 매도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이거는 물량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매집이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의 역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데 물량이 계속 빠져요. 이거는 뭐냐면 특정 가격대에서 많이 팔고 조금 사면서 계속 그 가격대에서 내가 팔 수 있도록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안 빠지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 깎아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량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8월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약간 공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8월에 이런 징크스 이번 연도는 조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8월에 징크스를 잘 준비하신 분이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을 수 있겠죠. 왜? 8월달, 9월달까지 떨어지고 나면 10월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달까지 무려 4개월간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7월달에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두둑하게 준비해놓고 8월달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두둑한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연말 랠리를 크게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보면 징크스를 역으로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수금 많이 준비되셨나요?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약간 고통스러워 하시나요?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8월의 징크스, 8월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8월의 징크스, 8월 이번 달에도 하락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는데 너무 여기에 신뢰도를 많이 갖지는 마시고요. 재미삼아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